나는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도 믿지 않았고 그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평범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많은 것을 믿게 되었다. 대학 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는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야식을 먹고 밤늦게까지 떠드는 것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11시가 넘어갈 무렵 우리는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다.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할 무렵 방 안의 조명이 갑자기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전기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다. 일이 일주일 간격으로 지속되기 전까지는 어느 날 밤 나는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었다. 방 친구들은 모두 잠들었고 기숙사 전체가 조용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기숙사 방에서 나는 문까지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보안을 위해 항상 잠겨 있어야 했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했다. 나는 누군가 기숙사 아래층에 있는 휴게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날 아침에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너도 들었어? 나도 어제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 방 안에서 들렸는데 문을 열어봐도 아무도 못 봐. 그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찝찝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미소를 띠며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이틀 뒤 기숙사 전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누구도 그 문을 노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소문이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기숙사는 서서히 혼란에 빠져들었다. 누군가는 그저 장난일 것이라고 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원인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책상 옆에 앉아 시계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졌을 때 바깥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예고 없이 그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두드림은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점점 더 크게 울렸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고 내심 두려웠지만 곧바로 방의 문으로 다가갔다. 문 뒤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등 뒤로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친구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울 속에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방 안의 큰 거울을 가리켰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본 순간 거기에는 방의 모습과 함께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방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자세히 보면 소리 없이 움직이는 듯한 형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점점 더 크게 노크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채로 우리는 방을 나서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강하게 눌려진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노크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문에서 들리지 않았고 우리의 귀 속 깊숙이 울리는 듯했다. 그때 벽에 달린 작은 연기가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우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불 났어. 우리의 공포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다. 제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방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불길은 빠르게 진압되었고 불은 전기 합선으로 인한 것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드림 소리의 원인은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런 소리는 사라졌다. 기숙사 친구들과 나는 그 이야기를 한참 동안 비밀로 간직했다. 사건 이후 우리는 거울에 관해 다시 이야기하기를 꺼렸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항상 뒤따랐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거울을 마주할 때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점이었고 사무실을 나설 때쯤에는 이미 밤 1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평소에 늘 지나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길가에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늦가을 밤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원래 조금 으슥한 곳을 지나가야 했다. 큰 도로와 달리 인적이 드문 작은 골목길로 이어지는 경로인데 그날은 유난히 그 길이 가기 싫어졌다. 그러나 이미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더 이상 망설일 틈이 없었다.
별 수 없이 그 길로 발걸음 옮겼다. 골목의 초입에 다다르자 머리카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어딘가 모르게 흔들거리고 있었다. 바람 탓일까 생각하며 발을 재촉하던 중 뒤에서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나만의 착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발소리에 맞춰 걸음을 멈추면 그것도 함께 멈췄다. 다시 걷기 시작하면 뒤에서 똑같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감이 풀리지 않은 채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그런 식이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서워서 뒤돌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에 다다랐을 때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용기를 내어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 이상한 경험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몇 날 며칠 동안 퇴근길에 이어졌다. 발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잠을 잘 때조차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 오랜만에 퇴근 후 사람들이 많은 길로 돌아다니던 중이었다. 그날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라 그런지 긴장이 덜 되었다. 각자 집 방향이 달라졌지만 처음 몇 날과는 다른 길인 대로변을 타고 집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곳에서도 그 발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뒤로 돌아볼 용기는 없었지만 친구들이 있던 대로변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친구들과 갈라져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작심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아닌 허공에서 무엇인가 투명한 형체가 서 있는 걸 본 것 같았다. 너무나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모든 느낌이 사라졌다. 그때부터 나는 그 발소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그 경험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아무도 없는 밤길을 걸을 때면 가끔씩 그 발소리에 환청이 들릴 때가 있다. 내가 그날 밤 뒤돌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가끔은 아주 멀리서 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그 밤의 공포는 내 기억 한편을 계속 맴돌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학 1학년 여름 방학이 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산속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곳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숙소는 오래된 한옥이었고 그 마을의 유일한 숙박시설이었습니다. 도착한 날 우리는 짐을 풀고 빠르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에 설렘으로 가득 찬 우리는 미리 계획했던 바비큐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한창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한 친구가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두운 밤 조용히 부는 바람에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때쯤 우리는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별로 집도 없었기에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걷다가 길을 따라 내려가는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어둑한 길이었지만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걸었을까요? 점점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친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 친구는 길 가장자리에 있는 묘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여기에 무덤이 있다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천번 놀랐지만 곧 별일 아니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 자체가 오래되었으니 어딘가엔 무덤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길, 분명 우리가 지나온 길인데 묘비가 또 있는 것입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그 길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우리들은 까닭모를 불안함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날 밤 스산한 바람 소리에 섞여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가지 못하게 할 거야. 잠결에 깬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내 피곤함에 밀려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이상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어젯밤 산책했던 길과 묘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마을 어르신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표정이 확 변하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던 그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로부터 마을에서 꺼리는 곳이었네. 원래는 마을 가장이었던 사람이 묻힌 곳인데 그분은 돌아가신 후에도 마을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댔지.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분의 혼이 남아있을 거라는 소문이 있네. 우리는 우려와 불안함에 사로잡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는 얼른 숙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도 그 길에서의 묘한 기운과 귓가에 속삭이던 그 목소리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도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곤 합니다. 그날 밤의 그 경험은 지금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길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여름 방학의 작은 여행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출판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회사는 오래된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었고 건물 자체는 낡고 음습하지만 나는 회사에 들어간 것이 기뻐 그 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첫 주는 비교적 평범했다. 새로운 동료들과 친해지고 업무를 배우는데 열중했다. 하지만 두 번째 주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야근을 하던 어느 날 나는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컴퓨터 스크린에 몰두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내 옆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뒤를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늦은 밤이 되면 낡은 사무실 복도의 끝에서부터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고 가끔은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일이 많아서 피곤한 탓이라 믿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회사의 한 동료인 재욱 선배와 함께 늦은까지 잔업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제일 오래 일한 사람 중 하나라.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다. 재욱 선배는 뜻밖에도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왔군.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거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는 그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건물은 1950년대에 세워졌다고 해. 내가 듣기로는 이 근처에서 예전에 안 좋던 일이 있었어. 건물 자체도 수상한 소문이 많지.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많고. 재욱 선배는 그가 예전에 겪었다는 몇 가지 경험도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날 밤 그도 야근을 마치고 문을 잠그기 위해 돌아섰을 때 분명 자신이 눈앞에서 보지 않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 후로 나는 사무실에 늦게 남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 무서움을 감수하고 나의 의무를 다해야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했을 때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삐걱거리는 복도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 출근해야 할 시간이었는데도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안사실로는 그 시간에 복도를 걷고 있던 그림자는 예전 이곳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나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고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의 연속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어떤 밤에는 그 복도의 그림자가 떠오르곤 한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겠지. 누구도 그 이후로 오래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